당신의 돈, 당신의 성격대로 흘러갑니다. My Money. 네, 성격 심리 검사에 MBTI가 있다면 이 경제 심리 검사에는 NPTI가 있죠. 사실 한국 경제 참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우리나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죠. 이렇게 불경기에 맞춰서 지갑을 닫고 소비를 졸라매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짠테크로 한 푼, 두 푼 모아서 투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자,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투자 자산은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나는 어떤 성향의 MBTI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깐깐한 MBTI 테스트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투자는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MB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본부장님? 네, 벌써 시간이 금방 또 가네요. 그러니까 벌써 일주일입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우리 시청자분? 안미남님. 안미남님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배우이셨던 맞아요, 분. 맞아요. 어떠셨어요? 그분의 또 배우라고 하니까 네. 사실 또 인상적이기도 했지만 좀 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불안정한 어떤 소득이라든지 또 맞아요. 소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도와드릴 것들이 많고 분명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지난주에 안미남님은 기본 검사만 진행했잖아요. 네. 그리고 NPTI라는 이 본검사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미남님의 본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봐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오늘은 좀 새로운 시청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MSIG 그리고 본검사까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조금 시청자님들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검사는 뭐고 또 기본검사는 뭐야? 이름도 비슷해. 이럴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일단 NPTI라고 하는 검사가 본 검사, 그러니까 진짜 전체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MSIG라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MSIG가 기본 검사, 즉 먼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심화적으로 내가 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MBTI, 즉 본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검사와 본 검사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본검사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시청자님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좀 비싼 검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또 가볍게 접해보실 수 있게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방송을 위해서 우리 비싼 검사까지 다 무료로 진행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요즘 좀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재테크 트렌드를 저희가 매주 좀 준비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사실 세대별 재테크 트렌드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느꼈지만 20대에서 60대까지 사실 투자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막대한 자산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경기를 막론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부자들도 보면 영리치 그리고 올드리치가 투자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젊은 분들이 추구하는 또 방향성이 사실 또 다르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방향성이 좀 다른데 요즘은 보면 이제 부동산 얘기가 사실은 옛날부터 많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불패. 맞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불패.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얘기가 나오죠. 올해가 뭐 부동산 저점이다, 뭐 언제는 고점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지만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 이 저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사실 좀 올라가고서 이미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장기적인 부분에서 바라봤었을 때와 단기적으로 바라봤었을 때 부동산이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부동산 이외의 것들을 사실 우리가 잘 잡아놔야지 또 그것들을 묻혀놓고 또 시드머니로 불려서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얘기는 우리 다음번에 조금 더 딥하게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네. 하고 네. 요즘에 좀 얘기가 나오는 어떤 뭐 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영리치 분들은 부동산에 조금 덜 투자한다는 말씀인가요? 영리치 분들도 사실 이 대출을 흔히 말해서 땡긴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대출을 받아서 넣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금 투자 해보셨나요? 저는 네. 그 실물로 가서 오. 샀어요. 오. 금거래소에서. 언제 사셨어요? 그거를 한 3년 전? 3년 전? 네. 오. 사고 골드바도 좀 사고 실물로 갖고 있는 걸 전 좋아해가지고 약간 노인처럼 이렇게 금고에 쟁여놓는 걸 좋아해서 오. 실물로 좀 사고, 근데 실물로 사는 건 조금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이거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보관 그쵸, 그쵸. 잘못하면. 그래서 나중에는 금 ETF로 음. 해서 좀 간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도 투자를 했었죠. 오. 그러면은 지금 앵커님께서는 네. 갖고 계신지 아니면 조금 처분을 하셨는지. 지금 금 많이 올라서 아. 팔고 싶은데 아.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언제 팔아야 돼요? 사실 타이밍을 못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히려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금과 관련된 수치들이 사실 계속 오르고 오. 있는데 저의 케이스를 한번 소개를 해봐 드려도 될까요? 네네. 금 네. 투자하셨어요? 네, 사실 했습니다. 오. 했는데 2023년 11월에 어. 그때 제가 금고를 하나 샀습니다. 금고가 혹시 금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네, 아닙니다. 너무 지금 금에 심취해 있으셔가지고 금 얘기만 금에 들으시면 꽂혀서. 네, 계속 금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 네모난 금고를 샀습니다. 사실 넣을 게 있어서 산 거는 아니고 네. 넣으려고 샀습니다. 근데 무엇을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골드바를 한번 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싼데? 네. 골드바? 골드바를 사실 샀고요. 네. 하나 또 조금 더 시청자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딥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실버바도 사실 같이 샀습니다. 실버바도 골드바랑 똑같이 생겼나요? 골드바랑 실버바랑 다 네. 나오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오. 영화에서 보는 이렇게 되게 두꺼운 골드바는 네네. 기본적으로 1kg는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1kg, 1000g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표현을 비싸겠네요.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 당시에 그람 수로 하기는 했지만 그냥 딱 내가 가서 한국 금거래소에 갔었는데 100만 원어치씩 샀습니다. 야. 100만 원치 샀는데 이제 그것을 제가 작년 말쯤에 네. 팔게 되었거든요. 팔게 되었는데 약 1.5배 정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익을 많이 보셨겠네요, 그래도. 네,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좀 더 올랐잖아요. 그쵸. 더 올랐죠. 좀 아쉽지 않으셨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제가 쓸 때가 있어서 사실 쓰기는 했는데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일단 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실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뭐 ETF나 이런 것들로 투자하는 사실 방법들이 있는데 투자 방법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실물을 사든 ETF를 사든 어쨌든 재테크를 하는 행위와 그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형태로 사서 수수료가 얼마니 이런 것들 따지는 거는 사실 해보다 보면 좀 눈이 뜨게 되고 이게 조금 더 수수료가 저렴하구나, 이게 조금 더 나에게 맞는구나, 그런 방법을 알 수가 있어서 첫 번째로는 그런 먼저 시도해보고 수수료나 비용 같은 부분들은 차후에 생각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버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금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은 은이 더 실생활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요? 네. 언제 쓰이죠? 금팔찌 이런 어떤 금 주변에 금도 많이 들어가지만 네. 주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 은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은이 금보다 가격이 낮은 이유는 사실 이런 공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물론 제한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희소해서. 그렇죠. 금이 희소하고 은이 더 많이 많이 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은이 당연히 희소해지게 되면 희소성의 가치 때문에 당연히 은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은이 더 많이 나기 때문도 있고 또 많이 쓰이기 때문인데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금이 오르면 은도 사실 같이 오르게 되는 현상들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무조건 금이 우선이고 은은 별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금과 은을 같이 가지고 가면 네.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에서 대충만 말씀드렸지만 금보다 은의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었던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은 파셨나요? 네. 저는 실버바도 다 청산하셨군요. 골드바, 실버바를 다 팔아서 제가 써야 될 때 쓰고 또 부모님
맛있는 것도 또 사드리고. 효자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빈 금고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죠? 빈 금고에는 제가 원래 달러도 사실 모으고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요즘 달러도. 핫한 건 다 갖고 계셨네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 수강생분들한테도 조심스럽게 조금 중간중간 말씀을 사실 드렸었거든요. 저는 이제 매달 이제 말일날 딱 정해놓습니다. 매달 마지막 날에, 마지막 평일이죠. 네. 마지막 평일에 한국금거래소에 가서 이제 골드바, 실버바를 구입을 하고요. 또 달러도 사실 문의를 조금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달러 팁도 조금 뭐 드리면 좋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달러 핫하니까. 그렇죠. 달러도 사실 뭐 우리가 금과 안전자산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뭐가 오르면 떨어지고 뭐 같이 오르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많지만 결국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타이밍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적립식으로 계속 모으는 투자를 하셔라 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달러 예금 통장에 넣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달러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달러 뭐 펀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또 역시 실물파라서 은행 가서 달러를 환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실 쉽습니다. 우리 해외 가실 때 이제 달러를 환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트래블 월릿, 뭐 트래블로그라고 해서 다양한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우대 환전, 우대 환율을 받아서 똑같이 이제 여행 가실 때 달러 바꾸듯이 바꾸시고요. 그 일정 금액을 또 이제 저는 금고에 넣는 방식으로 해서 금 100만 원어치, 은 100만 원어치, 달러 1000달러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재테크를 해왔다가 시세 차익을 보고 다시 또 처분을 했고 네. 또 다시 이제 저는 적립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도 그래서 지금 안 갖고 계신 거예요, 본부장님? 네, 대신 다 처분을 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칙 달러는 당연히 쌀 때, 금도 쌀 때 사는 게 맞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이 안전자산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계속해서 사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방법을 막론하고 금, 은 투자 괜찮다. 그리고 달러도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라고 해서 사실 꼭대기에 팔지만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은 뭐 제가 다른 데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전문 투자자는 아니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리치, 올드리치 얘기는 왜 안 해주세요? 차이가 뭐냐고요? 영리치, 올드리치 짧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영리치 분들에게는 적립식 투자, 타이밍을 보지 않는 적립식 투자를 하시고 오히려 올드리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처분하는 타이밍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다. 사실 결국에는 올드리치 분들은 어떤 잘 내가 키워서 그것들을 불린 다음에 다시 처분하고 또 다시 새로운 것들로 갈아타서 다시 또 불리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그거를 보고 조언을 드리겠지만 일단 가지고 계신 자산의 처분 타이밍을 오히려 보시고 그런 목돈이라는 것이나 혹은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나은 어떤 컨디션의 것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리치 분들은 조금 적립식으로 오래 멀리 보는 것, 그 다음에 올드리치 분들은 그런 자산을 선택하거나 갈아타는 타이밍을 잘 보는 것,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민규 본부장과 MBTI 본검사 테스트까지 오늘 함께 해볼 텐데요. 잠시 후에 저희는 시청자 전화 연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직접 전화 연결해서 낱낱이 투자 성향 그리고 소비 성향까지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자분이 전화 주셨는데 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40대 직장인. 여자분이신데 혹시 미혼이신가요? 기혼이신가요? 저는 미혼이요. 미혼이시고 그러면 혼자 살고 계십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오, 좋아요. 그러면 좀 모아놓은 돈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부모님이랑 살면. 자, 일단은 네. 재정적인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시청자님? 실은 제가 뭐 크게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살진 않았는데 이제 40살 들어서고 보니까 얼마 전에 생일 지났거든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도 주시나요? 저희 전화 끝나고 제가 맛있는 뭐 커피라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음. 40살이 넘고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앞으로 미래를 좀 계획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냥 나중에 독립해서 살 한 30평대 아파트랑 네. 그리고 그냥 좋은 차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네. 지금 중고차로 한 거를 10년째 타고 있어가지고요. 오, 네. 다음에는 좀 검소하시다. 제네시스 같은 걸로 좀 바꿔보고 싶어요. 뭐요? 제네시스요? 네, G80이요. 네, G80. 오, 모델 이름까지 정해놓으셨는데. 본부장님, 풀옵션이요. 네? 풀옵션으로요. 풀옵션으로? 오, 그래요? 네. 본부장님, 네네네. 제네시스 G80 풀옵션이면 그 가격이 얼마나 나가나요? 일반적으로 옵션이 안 들어가고 네. 완전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도 6천이 넘거든요. 풀옵션이다. 자, 한 8, 9천 정도 우와, 바라보지 않을까. 1억 가까이. 아, 야, 이제 막 40대 진입하신 여자분인데 30평대 아파트 원한다. 그리고 약 1억 정도 하는 G80 제네시스가 목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1억은 안 하고 한 8천. 아, 8천 정도예요?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시네요. 1억까지는 아니고 8천만 원.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네. 사실 내 집 마련이라는 것도 지역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쵸. 경기도일 수도 있고 서울일 수도 있고 강남일 또, 수도 있고. 네, 모르는 거니까 혹시 시청자님 어디에 자가를 마련하고 싶으실까요? 아니, 저는 서울이었으면 좋긴 한데 네네.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실은 서울권이어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현실성으로 보면 아마 뭐 일산이나 그런 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네. 혹시 그러면 생각해 놓은 예산도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모아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해서 총 해서 한 6억 정도면 뭐 이렇게 해서 대출 그 외에는 대출 받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잠깐만요. 네. 6억을 모아두셨다는 말씀인가요? 6억을 모으고 싶다고. 모으고 싶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말씀을 네.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이 재무 목표라고 하죠. 얼마의 금액을 얼마 동안 어떻게 모으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10년 동안 모은다라고 하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될 것 같으신가요? 1억을 10년 동안 모은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면 되니까. 그렇죠. 한 달에 한 100만 원이 한 90만 원? 8, 90? 대략 한 84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사실 10년 동안 1억 모으면 우리한테도 지금 너무 힘든 부분이고 또 시청자분께도 맞지 않는 부분이겠죠. 네. 지금 6억을 모으신다라고 하셨는데 6억을 모으려면 60년이 지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100세 시대에 딱 네. 100세에 일산에 집 한 채 마련하게 되실 거고 근데 그때 또 일산 집이 또 6억이 아니겠죠. 더 올라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한 얘기를 드리면 기간을 단축하면 그만큼 많은 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계산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와, 100살에 시청자님 들으셨어요? 100살에 일산 신도시에 내 집 마련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간 지금 썩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아요. 멘붕 오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청자님. 저희가 다 이 투자 패턴 파악해서 내 집 마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본부장님? 더 질문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바로 검사로 한번 넘어갈까요? 그렇죠. 이럴 때는 또 검사를 통해서 네. 이분에게 조금 적절한 진단을 내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본 검사부터 하나요? 네, 기본 검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시청자님 40이라고 해주셨고요. 이제는 65에 앞자리가 바뀌셨어요. 평균 급여를 어떻게 입력을 하면 좋을까요? 연봉으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월 세후 실수령액으로 얘기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실수령 하면 450 될 것 같아요. 오, 450이요. 450. 좋습니다. 여성분이시고 네. 미혼이십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했던 테스트죠. 자, 첫 번째입니다. 나는 남들로부터 아주 근면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자, 첫 번째. 1번은 전혀 아니다. 2번 아니다. 3번 보통. 4번 그렇다. 5번 매우 그렇다인데요. 또 한번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뭐죠?
3번 보통이라는 이 수치는요. 아. 사실은 부정적인 거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검사할 때 보통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내가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을 고르시면 안 되고요. 4번 그렇다 쪽을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자 그럼 1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 남들로부터 아주 근면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아주 그렇다. 아주 그렇다.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6억을 빨리 모으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생각을. 보여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나는 저축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잠깐만요. 문제가 이제 아하.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제작진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요. 우리 시청자님이 특이한 취미가 있으시대요. 이 취미 때문에 저축을 나중으로 미루는 거 아닐까 싶은데. 뭐죠, 그게? 이른바 덕질을 하신다고 합니다. 와, 덕질이요. 덕질 아세요, 뭔지? 그 덕후의 그 덕인가요? 그렇죠. 덕후. 아. 매니아다. 이런 오. 뜻인데, 시청자님, 네. 덕질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덕질을 하시는 거죠? 캐릭터 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덕질이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펭수 좋아하고요. 네? 펭수. 펭수. 확실히 나이대가 있으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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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랑 산리오 캐릭터 좋아하고 있어요. 산리오. 한번 빠지면 또 헤어나오기 힘들거든요. 저 때는 뭐가 유행이었는지 아십니까? 뭐죠? 아톰? 아톰도 있었는데요. 캐로로. 개구리. 그리고 또 빵 먹으면 이제 스티커 같은 거 나오면서 한창 많이 붙이고. 되게 좋아요. 스티커 모으는 거. 제 느낌상 오늘 시청자분을 딱 들어보니까,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뭔가 스티커북이 엄청 많고 다 꽂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 캐릭터 이것저것 모으는 거 좋아해서 그것 오. 때문에 막 일본 가서 막 사오고도 막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일본 가실 때 비행기 티켓값 뭐 이런 그러게요. 것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돈 관리 하실 때 굉장히 네. 많은 애로사항을 겪으셨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덕질로 인해서 이제 여행 비용까지 지출이 되는 약간 그런 상황.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3번. 나는 돈을 불리기 위해 주식,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 하고는 있는데 불리고 있지는 않는데 하고는 그렇다?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어떤 종목에 뭐 내가 어떤 걸 하고 있다, 그렇게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 정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친구가 하라고 넣으라 그러면 넣고 빼라 그러면 빼고 그러고 있어서 네네네. 어떤 거는 수익을 나고 어떤 거는 수익을 안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또이또이? 또이또이 전문 용어 나왔네요. 그러시군요. 결국 뭐 본전치기다 이런 말씀인데, 근데 네네. 또 저희가 입수한 또 다른 정보에 따르면요, 시청자님. 정보가 많군요. 네, 우리 제작진이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하셨는데, 지금 재정 상태에서 제일 큰 고민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40대인데 남들보다 투자를 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은 지금 막 코인도 하고 있고 막 이것저것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만나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는 맨날 이제 어제 펭수가 뭐가 했는지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어제 쿠바오가 뭘 했는지만 얘기를 하니까 좀 이제 애들이랑 좀 친구들한테 뒤처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쪽을 전혀 몰라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에게 사실 한마디를 조금 드리자면 네. 오히려 이런 분들이 투자를 사실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잘못 이제 좋은 정보라고 이제 들었다가 잘못 이끌려서 손해를 또 크게 보는 분들이 사실은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 투자 성향이라는 것을 사실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이 투자에 대해서 올바르게 뭔가 기준을 갖고 할 수 있는 뭐 사실 주변의 친구도 좋지만 진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좀 채널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앞으로 더 이 덕질을 잘 하시는데 그 투자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자. 근데 친구들은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저는 사기까지는 안 당했거든요. 다행인 겁니다. 네. 자, 네. 그럼 계속 가볼까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이제 4번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나는 자선활동이나 기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부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 좋습니다. 매우 그렇다입니까? 매우 그렇답니까? 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나는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다.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네,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노는 게 제일 뽀로로 좋습니다.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역시 캐릭터 한때 덕후님. 뽀로로도 컸어요. 난리 났습니다. 이분 머릿속에 캐릭터밖에 없어요, 지금. 캐릭터밖에 없습니다. 네. 자, 6번. 자, 6번.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존심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아니다. 자존심은 챙긴다. 자존심은 네. 챙겨야죠. 네. 자, 7번. 나는 가계부나 입출금 대장을 기록하고 있다. 전혀 아닐 것 아니다. 같아. 전혀 역시. 아니다. 좋습니다. 8번. 나는 금융경제 상황에 대해 항상 파악하여 잘 알고 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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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돈에 그렇게 관심은 없으신 네. 것 같아요. 네, 9번. 9번. 나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다. 그렇다? 그렇다. 오. 좋습니다. 10번. 나는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위험보장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그렇다. 그렇다. 이거는 실은 누가 들라 그래서 들었어요. 어떤 걸 가입하셨나요? 사망보험이요. 사망보험금. 뭐 사망보험 정도야 뭐. 네, 사실 되게 중요한 또 부분이거든요. 음. 좋습니다. 네. 자, 11번. 나는 남에게 지기를 싫어한다. 그렇다. 그렇죠. 왜냐? 남들이 나보다 스티커를 많이 모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나보다 누가 먼저 그거를 다 맞추면 드볼을 하면 제가 약간 짜증나는 편이에요. 네, 드래곤볼 하면 짜증나서. 드볼이 드래곤볼입니까? 다 모으는 거, 아. 세트. 이분 돈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쉽지 네,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갑시다. 12번. 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지 매월 예산 관리를 하고 있다. 안 해. 이분 안 해. 안 해요. 그렇죠. 이제 슬슬 보이죠? 네. 버는 것보다 더 쓰지는 않아요. 오. 그나마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시청자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버는 것보다 더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네. 가볼게요. 자, 좋습니다. 13번. 나는 재테크 투자 등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배운다. 아니다. 아니다. 아하.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자, 이제 슬슬 극단적으로 가고 있죠. 자, 14번. 나는 수입의 5% 정도를 남을 돕는데 사용한다. 그렇다. 오. 나눔에 조금 네, 어느 정도 되게 있으신 것 베푸는 같습니다. 성향이신 것 같아요. 좋아요. 15번. 나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보통 좀 애매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16번. 나는 어떤 목표나 일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쵸. 드볼 하는 거 보면 그렇다. 그렇다. 그렇죠. 좋습니다. 17번. 나는 셈이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아니다. 아닐 것 같아. 아니다. 아니다. 나는 투자만 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 보통. 네. 그래도 조금 마이너스가 조금 더 많으신 걸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나는 남에게 선물을 자주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그렇다?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 스티커라는 걸 모을 만큼 모으셨고 캐릭터를 해볼 만큼 좀 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맞아요. 이제 슬슬 중복은 항상 다른 사람 줍니다. 어떤 거요? 중복을요. 중복으로 나오면요. 그거는 네, 당연하죠. 내 것도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정말 찐이다 이분.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자, 20번. 나는 주택 마련이나 확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 오. 자, 잠시만요. 여기서 제작진의 정보 하나 더 나갑니다. 지금 이분이 네네.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맞나요, 시청자님? 네. 어떤 걸 갖고 계시죠? 그냥 경기도 안양 쪽에 네.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 네, 실은 이것도 이제 어머니가 하나 사놓으라 그래가지고 오. 네, 저렴하게 나왔다고 해서 놓고 월세 수입 받고 있어요. 네. 오. 월세 수입도 있으세요? 네네. 오, 아니, 좋습니다. 예. 투자에 자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 마련이 목적인데 이미 오피스텔은 또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엔 네. 이제 제 경험상 이런 분들은 뭔가 야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기존에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있는 건데, 야, 이거를 나는 만족할 수 없다. 좀 투자를 하고, 또 투자도 그렇다고 엄청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잔잔하신 성향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무언가를 해요. 추구하는. 네? 맞으신가요? 누가 시키면 해요. 아, 누가 시키면 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사망보험도 누군가 권유해서 일단 가입을 하고 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캐릭터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엄마가 권유하면 오피스텔도 사고 아하. 하시는 걸로 봐서 약간 감수성이 있으신 분이야. 아,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금 마련 20번은 답이 뭐였죠? 네? 그렇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 네. 네네. 자, 5개 남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네. 자,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아니, 가려요. 아, 가린다. 음, 아니요. 네. 아니다. 나는 드러내지는 않지만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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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실히 또 챙길 건 챙겨야겠죠. 그럼요. 기본이죠. 나는 남들이 나를 보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럼 보통? 보통? 아, 오케이, 좋습니다. 보통 네. 한번 가볼게요. 네. 나는 소득이 없어도 현재 가진 비상자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일까? 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없음, 2번 1개월, 3번 2개월, 4번 3개월, 5번 4개월 이상. 4개월 이상. 4개월 이상. 오. 소득이 없어도 탄탄해요, 역시 나름. 뭔가 가진 게 있으신 분이라 어. 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냥 집에서 얹혀 살고 있으니까 딱히 제가 돈 쓰는 거 말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과 같이 사시니까. 그렇군요. 네네. 자, 마지막. 나는 다른 사람들이 추진력이 강하다고 한다. 매우 그렇다. 아, 매우 매우 그렇다. 그렇다. 네. 좋습니다. 자, 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25문항이 결과는 끝났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I형으로 나왔습니다. I형. 오, I형? 자, I형이 I인데요? 뭘까요? 자, 시청자님. 지금 저희는 이제 MSIG 검사를 한 거고요. 네.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거는 MBTI가? MBTI 얘기를 아닙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이 I 뭐죠? 진짜 저도 이게 뭐지? 내향형인가 싶은데 I형이 뭘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네. 첫방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MSIG 얘기를 드렸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M, making, 네, S, spending, spending, I, investing, investing, G, giving입니다. giving. 이분의 성향은 투자 investing. 쪽으로 네, 투자만 investing. 하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사실 투자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 쪽으로 뭔가 열망이 있고 그런 자질이 있고 이제 이것이 경제 심리 검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각 문항들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녹여져서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경제 심리 검사입니다. 네. 의외인데요? 의외예요, 시청자님? 네. 네. 자, 저는 투자라니. 괜찮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실 거라는 그런 잠재성도 사실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 또 하나 제가 시청자님께 또 드리고 싶은 정보는 이 부의 성장 속도 WGS라고 해서 Wealth Growth Speed, 즉 부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의 속도인데 이게 0.23으로 나왔어요. 오, 이 정도면 뭐 빠른 건가요? 아닙니다. 조금 평균보다는 부족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의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MSIG가 다 사실 골고루 엮여 있어야 됩니다. 잘 섞여져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본 검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의 성향은 일단 I로 나왔어요. 인베스팅에만 조금 비중이 실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오히려 나는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데 또 성향은 I로 나오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리포트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형은 네. 자기 투자형 독립 추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투자형 독립 추구자. 네. 이 말이 뭘까요? 한마디로 조금 정의를 드리자면요. 나를 위해 투자를 하지만 소통은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오. 그렇다라고 해서 진짜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라는 것은 아니고 네. 누군가 얘기를 들었었을 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 깊게 잘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어머님 얘기를 듣고 또 친구 얘기를 듣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님 어떠세요? 일단 기본 검사만 해봤는데. 네, 그냥 의외인 것 같아서 네. 주변 사람 말을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 말을 잘 들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셨다고요? 네, 그래도 아, 주변 사람들이 잘 챙겨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 이분 정말 따뜻한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도 조금 많아 보여서 우리 네, 본 검사 통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렇다고 주변에서 권유한다고 다 사시면 안 돼요. 네, 아니 그거는 되게 잘해. 또 안 살 건 잘 안 사.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검사만 끝냈는데도 우리 시청자님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저요? 네, 그냥 깜고라고 불러주세요. 깜고? 깜고님. 왜 깜고예요, 시청자님? 까만 고양이. 까만 고양이. 까만 고양이. 혹시 피부가 좀 검은 편이신가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캐릭터 역시 캐릭터. 오 마이 갓. 자, 우리 시청자님, 캐릭터를 너무 사랑하신 시청자님, 네. 우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파도 끝이 없어요. 양파처럼 계속 어디 투자해놓은 물건이 나오고, 취미도 많으시고, 그래서 원래는 오늘 본 검사랑 기본 검사를 같이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특별히 저희가 본 검사는 또 다음 주에 보다 더 심층적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떠세요? 어떠세요? 다음 주 시간 되세요? 근데 시간 내야죠. 네. 좋습니다. 본부장님 시간 되세요? 다음 주? 내야죠. 네, 저도 내야죠. 좋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검사만 해도 좀 내용이 보여드릴 게 많았어서 다음 주에 우리 깜고님 MBTI 본 검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 우리 본부장님 그러면 이 기본 검사 내용에서는 더 추가하실 코멘트 있나요? 기본 검사 내용 있죠. 뭐죠? 네, 마무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뭘까요? 저한테요? 네. 네. 자, 제가 아까 이제 리포트를 보면서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다가 못 드린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I형이신 분들 사실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좀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뭐냐? 투자에 집중을 하지만 수입, 소비, 나눔은 조금 미흡한 고립형 수입 추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유형이 대부분 미혼이신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신 분들에게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오, 정확하네요. 네. 수입, 소비, 나눔이 조금 미흡한. 모두 미흡하고 투자만 괜찮은. 네. 사실 버는 거야.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되신다라고 하면은 직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맞아요. 요즘에 욜로 쪽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퇴색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챙길 가족도 없고 또 나만 생각하고 하다 보니 뭐 버는 거에 당연히 벌어야 되고 쓰는 거에 써야 되는데 나눔이 당연히 부족한 거는 많이 나오고요. 네. 주로 결국에는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머릿속으로 좀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 일할 수 없으니 불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맞아요, 시청자님? 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 정확했네요. 네. 그러니까 오래 살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몇 가지 짚어드리면 투자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와 투자금 구분 없이 자산이 조금 불안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루틴이 좀 부족하고 소비 통제가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패 후에 좌절이나 성공 후에 방심의 경향을 반복하는 분들인데 요거는 사실 일반 직장인 분들한테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패와 성공을 계속 반복을 하고 또 우리가 뭐 매스컴이나 어떤 SNS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단 한 번의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실패를 지속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 얘기인가 하고 사실 뜨끔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깨달으신 것이 또 있으실 거고 또 이런 내 부족한 부분들을 아셔야지 그걸 메꿔가면서 실패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깜고님의 얘기로 돌아오면 제 생각에는 이 뭐 소비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본 검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그렇죠. 저의 이 예측으로는 약간 그 취미생활 쪽에서 소비를 줄이신다면 일산에 내 집 마련, 아파트 30평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G80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자세한 내용은 시청자님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전화 연결해서 도와드릴게요. 네. 네, 다음 주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통통 튀는 시청자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기분이 좋고 하나라도 더 자꾸 알려드리고 싶었던 그러니까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것도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처럼 금융투자소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사업소득도 조금씩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산이라는 것도 뭐 주식, 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이분처럼 뭐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물건에서 날 수도 있고 너무 사람마다 재무 상태가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기본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본 검사도 꼭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본부장님? 일단 이분에게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부분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정 수입 외에 조금 추가적인 루틴이 필요하다. 즉 부수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 말로도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어떤 소득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사실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이 물가라는 것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잘 메꾸기 위해서는 투자만 생각을 하지만 이 투자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원금까지 손실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수입을 통해서 그 모수 자체, 시드 자체를 더 늘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정 수입이 오히려 더 필요해서 루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음 시간에 이 과제도 원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관련한 과제까지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가 매일, 매주, 매월 해야 되는 이 투자 과제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40대 미혼 여성 시청자분을 만나봤습니다. 지난주 이 남성 시청자분과는 다르게 확실히 혼자 살고 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취미 생활에 소비 구조가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활동으로 비중이 많이 실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인베스팅 성향이 나오시기도 했고요. 이 투자 관련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언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네, 사실 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벌어들이는 급여에서 쓸 거 쓰고 대출 상환하고 이제 남는 것들 사실 보통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잘 짜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요? 저는 사실 프리랜서라서 제 포트폴리오 영상 목록이 떠오르는데요. 네, 이렇게 네. 스스로를 좀 PR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도 존재를 할 거고요. 네. 네,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면 내 주식 포트폴리오는 어떻지? 내 ETF, 뭐 IRP, 연금저축펀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상품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혹시 주식 해보셨나요? 많이 하죠, 주식. 그렇죠. 혹시 매일 하죠. 몇 개 종목이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으십니까? 제 계좌 안에 한 2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개. 많이 정리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다. 아, 이거는 완전 내가 승부를 봐서 이걸로 가장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종목이 하나 정도 있지 않으십니까? 아, 있죠. 근데 왜 그 종목에 투자를 안 하고 다 나눠서 네. 하세요? 분산 투자라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샀는데 고점에 물린 것들이 많아서 사실 거의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방치를 해놓고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번에 이 종목이다 라고 또 매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추가되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 그러시군요. 자, 하나의 종목에만 내가 투자를 할 때의 심리와 뭐 10개, 20개 이렇게 많은 종목에 투자할 때 심리는 좀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종목에 투자할 때와 하나에만 투자할 때. 하나에만 투자할 때요? 하나에만 투자하는 거는 정말 야수의 심장 아닌가요? 그렇죠. 심장이 막 쫄깃쫄깃할 겁니다. 올인 아닌가요? 올인? 맞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다 분산 투자할 때는 아예 뭐 그 중에서 몇 개만 성공하면 되지, 그치, 나머지 그치. 다 실패해도 하나는 걸리겠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식 자체에서도 분산 투자를 우리가 하는데 왜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는 분산 투자를 안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적금만 한다, 연금만 한다, 투자만 한다, 보험만 갖고 있다. 물론 개인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너무 존중을 합니다만 주변의 사례를 봤었을 때 그렇게 하나에다가 넣거나 하나만 갖고 있거나 하신 분들은 항상 뒤에 탈이 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계속 보면서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네. 그게 투자가 됐든 내 건강이 됐든 실패 확률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서 내가 나눠 놓은 다음에 또 그 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고 뭐 연금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분산 투자하는 것이고 뭐 보험도 뭐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씩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성향이신 분들은 앞만 보고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점점 시야가 하나로 좁혀지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올인하게 되는 그런 성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투자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10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를 해서 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다각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투자도 포트폴리오 안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분산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도, 그러니까 돈 자체도 투자에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MSIG, 그러니까 메이킹, 돈을 버는 것에도 좀 비중을 싣고 그리고 뭐 스펜딩, 소비하는 거에도 비중을 고루 싣고 이 투자뿐만 아니라 기빙, 나눠주는 것에도 내 에너지 비중을 좀 실어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이나 팁을 하나 조금 드리자면 사실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리스크 관리겠죠. 내 어떤 자산이라고 하는 거, 내 종목이 혹은 내 어떤 금액이 조금이라도 덜 깎였으면 하는 마음인데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네. 수익이 잘 났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수익이 잘 났을 때요?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수익이 나면 이제 그 돈을 빼서 쓰고 싶죠. 쇼핑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이것도 정말 정답이지만요. 하나 또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맞네. 우리나라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많이 내죠. 수익을 내면 많이 낼수록 더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다루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앞으로 진도가 거듭하고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면 제가 세금 얘기도 재밌게 중간중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금 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얼마나 또 쉽고 재밌게 풀어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내가 투자하다가 세금 관련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저희 마이머니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100원 발생하고요. 여기에 마이머니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사전 컨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활용하시거나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찍고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필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잘 알고 투자하면 수익률도 따라온다. NPTI 연구원의 이민규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한 사연들과 다양한 시청자들, 다양한 고민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돈, 당신의 성격대로 흘러간다. 마이머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